네,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이길재라고 합니다. 오늘 김리현 박사님과 박재영 센터장님 두 분 발제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박재영 센터장님 발제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 주거복지가 이 저소득층의 이 삶의 질에 얼마나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주거복지 제도의 틀 안에서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 또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은 발제자분들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어떤 쪽방이나 여관, 고시원 같이 열악한 거주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양질의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이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입주 가능하도록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공임대주택하고 이제 주거급여 제도와 이렇게 깊게 이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비주택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입임대나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하나의 유형인 이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으로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이제 당연히 연계가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런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그런 취약계층 분들이 대부분 이 주거급여를 받는 그런 수급가구이기 때문에 이 주거급여 제도하고도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보통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나 이제 시민단체에서 가장 많이 좀 제기되었던 비판이 바로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 목표를 수립하거나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체적인 총량적인 과정에서 어떤 재고량이나 공급 물량 중심이고 이 공급자 중심이라는 어떤 비판이었습니다. 비록 2017년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어떤 맞춤형 공급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제시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여전히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배분이라든지 어떤 다시 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좀 배분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 부족한 면이 많은 것도 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제기되는 비판이, 이 주거급여라는 게 원래 목적이 주거비 부담 완화도 이제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는 주거 수준 향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한 수준의 임대료를 이제 보조를 해줌으로써 이 주거 상향을 좀 하도록 이제 유인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 이 주거비 부담 완화는 이제 상당히 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 주거 수준의 향상,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이제 도입된 초창기에는 어째 기준임대의 어떤 현실화율이 상당히 좀 낮았기 때문에 이 주거 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기준임대료가 좀 상당 부분 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거급여 소급 가구가 이제 주거 상향 이동을, 그러니까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원이 필요한데, 좀 이에 대한 그런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지금 2019년부터 이제 해서, 그러니까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제 올해 이제 2년 차를 맡고 있는 이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한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재원이 들어간 그런 상당히 공공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의미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또 이제 주거급여를 통해서 이제 임대료를 지원받으면서도 이주할 방법을 모르거나 이사 비용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쪽방이나 고시원에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인 것입니다. 이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복지, 아니면 주거복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사례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도, 아니, 센터장님께서도 이제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김일현 박사님이 발제 자료에서 보면 이 사업 참여 전에 주민들이 주거복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75%, 71%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주거복지 사업을 실제 하더라도 실제 정책 대상이 되는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그 알더라도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대부분 그 복지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그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주거복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복지에 있어서 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또 이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거기본법에도 이와 같은 주거복지 전달 체계와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사항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아까 그 김일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자체 역량 강화나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어떤 추진 과제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그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을 통해서 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그 향상시킨다는 점 이외에도 뭐 지자체가 어떤 주거복지센터나 그 사회복지관들과 연계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어떤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그 촘촘한 그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 이 지역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복지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어떤 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하게 좀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첫 번째로는 그 주거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는 그 주거 취약계층에게 그 실질적으로 그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개선해주고 주거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그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주거복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단점으로 지적돼 왔던 이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어떤 배분 문제, 주거급여에서의 그 주거순위 향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주거복지 연대 체계를 좀 구축하고 어떤 지역의 그 주거복지 역량을 강화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좀 많은 장점이 있는 사업이고 실제 그 실적으로 보면 그 서두에서 이제 그 문영록 이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한 2,300건의 어떤 상담 실적이라든지 811가구가 어떤 실제 입주로 이루어져서 보면 뭐 아직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한 성과를 좀 거뒀다고 할 수 있고 그 재정적으로 상당히 좀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더 이제 그 확대되고 좀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뭐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올해 이제 그 지자체가 제가 30개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예상 규모가 그 작년보다 그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었다는 상당히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이제 지자체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했는데 이제 예산 때문에 이제 그 부족해서 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 거는 상당히 좀 이제 좀 그 정책을 뭐 입안하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실제 그 국토부 당국에서 상당히 좀 약간 좀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는 어떤 올해 어떤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그 예산 증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지자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어떠면 뭐 주거복지 인력도 상당히 충원을 하고 그래서 사업의 목표도 좀 더 이렇게 상향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분 발제자분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국토부나 어떤 그런 뭐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그 김일원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떤 비주택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 정의라든지 예산에 대한 사용 지침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이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를 대비해서 어떤 그 전국 단위 어떤 관리 시스템 마련 이런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조금 어떤 국토부나 아니면 저희 그 연구원 차원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연구라든지 좀 미리 어떻게 좀 틀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들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박경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수급품에 대한 지원 같은 거 그리고 이 실제 이주 후에 임대료나 어떤 관리비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어떤 그 제도 개선이라든지 보완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아니면 주거급여에서 어떤 수급품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 어떤 그런 관리비나 어떤 자립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상당히 제도적으로 향후에 많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